청춘FC 시절에 최고의 감독님은 안정환, 이을용. 안정환 감독님의 이 애정어린 쌍용, 그리고 의룡타. 하나 둘 셋. 풋볼 TK 맞다. 네, 저희는 연남동에 위치한 카페 크루이프 14에 왔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오늘의 주인공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이죠. KBS에서 좀 유명했었던 나름 청춘FC에서 막내로 활약했던 성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최근까지 스페인에 계셨어요. 네네네. 이제 또 최근에 들어오셨잖아요. 네네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19가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이제 자가격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최근에 제가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지금은 약간씩 외출도 하면서 이제 집에서 홈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제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2015년도 당시에 굉장히 어린 나이셨잖아요. 네, 20살이었죠. 네, 청춘FC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대학교 때 약간의 방황 아닌 방황으로 이제 운동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운동을 그만뒀는데 이제 그 주변에 제 친한 형 중에서 같이 운동을 하는 형이 있었는데 되게 저를 안타깝게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청춘FC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같이 한번 나가보자 하고 나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청춘FC라는 이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같이 생활하시면서 네. 오랜 시간 또 많이 봤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좀 가장 죽이 잘 맞던가요? 저희 막내 라인이었죠. 남하늘 선수랑 임근영 선수가 제일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형은 이제 션형. 그 캐나다에서 왔던 저랑 성격도 비슷하고 친근하고 순박한 면도 있으면서 뭔가 활발하고 착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예, 청춘FC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축구 선수 성취로서의 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1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네. 우루과이에 있는 플라자 네네. 콜로니아라는 팀에 네. 입단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했어요. 네, 이제 청춘FC 끝나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안정환 감독님께서 김해시청이라는 구단에 갔었는데 거기 테스트를 보라고 하셔서 이제 감독님 도움으로 이제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좀 잘 안 됐어요. 그때 굉장히 아쉬웠던 게 축구 인생에서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경기 끝나고 나면 어땠냐, 잘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부모님한테 진짜 단 한 번도 잘했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잘했다고. 당연히 될 줄 알겠다라는 기대가 조금 있었는데 좀 떨어지니까 이제 낙심을 많이 했죠. 아,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스스로 잘했다고 느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정말 프로나 이런 성인 축구의 길은 좀 험난하구나. 모교 근처에 아시는 분 도와서 이제 애들 지도자로서 애들을 가리키고 있다가 제 고등학교 동기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우루과이에 테스트가 있다.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아,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가보자라고 생각해서 가게 됐죠. 우루과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뭐 수아레스나 네. 카바니나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죠. 사실 우루과이 리그에 대해서는 네. 저는 잘 모르잖아요. 우루과이 리그 자체의 특징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개개인 프레싱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도 물론 프로팀이랑 많이 뛰어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프로팀이랑 경기를 해봤고 뭐 템포적이나 이런 거는 뭐 한국이랑 비슷하긴 하던데 제일 강했던 게 1대1 마크했을 때 그 거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더 강하다고 느꼈었어요. 굉장히 큰 꿈을 안고 우루과이 리그에 도전을 하셨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쵸, 안 됐습니다. 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거기 가서 뭐 외적인 부분의 문제들도 좀 많았지만 저는 그냥 제 스스로의 탓을 하고 싶어요. 제가 좀 더 잘했다면은 거기에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스포츠 탈장이라고 부상을 당해서 거기서 한 2달 정도를 그냥 병원만 다니면서 계속 운동도 못하고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지가 않다 보니까 원인도 모르고 치료를 해도 계속 통증은 그대로이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됐죠. 이제 우루과이에서의 도전을 네. 접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군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도전을 꿈꾸시게 됩니다. 네. 스페인을 가시게 되는데 이 스페인으로 도전하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해요. 이제 군복무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이제 제 친구 운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자기가 좋은 기회로 이제 스페인으로 가게 된다. 구단이 선수가 많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몸도 안 좋은 상태였고 하부리그지만 가서 선수처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루과이에서도 실패를 경험해 봤으니까 다시 한번 외국에 나가서 내가 스스로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해외 축구 생활 한번 해보고자 라는 결심을 하고 이제 승낙을 하고 가게 됐죠. 그렇게 가신 곳이 스페인의 이제 꿈FC라는 곳이. 스페인 하부리그긴 하지만 확실히 또 스페인도 그 열기가 남다른 곳이잖아요. 네네네. 관중이 엄청 많아요. 하부리그지만 무슨 마케팅 이런 걸 따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항상 경기장에 보면 관중들이 꽉 차 있어요. 여기는 축구가 단순히 스포츠가 아닌 그냥 그 지역의 문화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아, 이래서 스페인이 축구의 강대국이구나. 경기적으로도 뭔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약간 자만을 했었어요. 아, 하부리그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5부리그인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선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뭔가 뛰어나고, 그리고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한국 축구에서 뭐 조기 축구나 뭐 프로 축구나 전문 축구를 하면서도 느꼈던 게 이 선수랑 1대1 경합을 붙을 때 아, 이 선수가 이렇게 하겠지 식을 하면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졌던 경우가 있어요. 스페인에 가서 제일 느꼈던 게 1대1을 했을 때 어디로 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드리블 템포라고 하죠. 드리블 템포나 패스하는 타이밍들이 그 한국이랑은 뭔가 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외국 선수들은 뭔가 창의력이 좋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던 네. 또 상위 구단으로의 테스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네네네. 이 썰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제 저희 구단에 스페인 분 디렉터가 계셨는데 그분이 좀 저를 좋게 보시고 이제 자기가 아는 4부 리그에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구단이 있는데 이제 그 구단에서 그 디렉터님한테 사이드백 좋은 선수 있으면 한 명 추천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저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아, 4부 리그 1위 팀이면은 이제 3부 리그 올라가는 팀인데 부담 없이 편하게 가자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그렇게 안 되겠다 싶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용병이다 보니까 저 사람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야지 뽑히는 거지. 같은 조건이라면 솔직히 용병을 쓰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운이 없게도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스페인 5부 리그는 어느 정도 좀 대우가 없지만 이제 4부 리그 정도만 돼도 변방 유럽 국가 뭐 크로아티아나 뭐 이런 핀란드 이런 국가에서는 되게 대우를 많이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부 리그부터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리그라고 할 수 있죠. 코너 이름을 정했습니다. 양자택일이에요. 양자택일이에요. 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다시 태어난다면 네. 축구를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한다. 오. 축구를 했을 때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현재 나가려고 하는 진로에 있어서도 굉장히 축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해서 다시 태어나도 축구를 할 것 같아요. 생각하고 계신 일에 지금 이 축구 하신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네. 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또 스포츠 마케팅 쪽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구단이나 최종 목표는 이제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직으로 들어가는 게 제 목표인데 이제 그 전에는 스포츠 관련된 기업이나 아니면 구단이나 이런 쪽에 마케팅 부서로 들어가서 일하는 게 제 현재의 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보고 계신 인사 담당자분들께 네네. 자기 PR 한번. 네, 제가 지금 해외 경험도 많고 스페인어 자격증 준비도 하고 있고 이제 영어도 할 예정이고 이제 3개국어 기본으로 가능하고요. 마케팅 쪽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쪽에서 천천히 배워서 자격증 이제 스포츠 경영 관리사 자격증도 따려고 준비 중이에요. 이제 그 정도 스펙이면은 한번 써볼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청춘 FC에 네. 다시 한번 참가할 기회가 생긴다면 네.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다시 또 도전하겠다. 네네. 압박감도 많았었어요. 사실 그런 경쟁이다 보니까 되게 압박감도 있고 막 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가 얻은 것도 많고 제 스스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청춘 FC 시절에 최고의 감독님은 안종환, 이을용. 하나, 둘, 셋. 안정환. 멈칫했어요 지금. 네. 제 개인적으로 안정환 쌤이 훈련장에서 저한테 지적해 주셨던 것들, 그리고 훈련장에서 저한테 주셨던 가르침이나, 그리고 훈련장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보여줬던 그 안정환 쌤만의 후의 기술들을 보자면 아, 진짜 내가 여태까지 만난 지도자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아닌가. 이을용 쌤도 마찬가지지만요. 네. 안정환 감독님의 이 애정어린 쌍욕. 쌍욕. 그리고 의룡타. 의룡. 하나, 둘, 셋. 을룡타. 맞는 게 낫다. 네, 맞는 게 낫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욕 먹으면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한 대 맞으면 그냥 맞고 나면은 끝인데 그 욕 먹으면은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성격이라서 차라리
때려주세요. 프로듀스 101의 최유정과의 일일 데이트, 그리고 안정환 이을룡 쌤과의 일일 훈련. 최유정과 일일 데이트죠. 아, 약간 변했는데 예.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최유정 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유정 님은.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고 다시 한번 축구를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성철 선수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제가 못 이뤘던 꿈? 프로 선수라는 꿈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게, 축구를 하는 모든 선수의 꿈은 프로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축구했던 사람으로서는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라서 만약에 축구를 도전할 수 있게 된다면 프로 팀에 입단하는 걸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청춘FC가 끝난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네. 아직까지도 성철 선수 그리고 청춘FC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청춘FC 끝나고 저의 소식을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았었어요. 이제 앞으로 좀 더 제 소식도 많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좀 알려드리고 노력해서 좀 큰 사람이 돼서 대한민국 축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네. 예, 하나, 둘, 셋. 풋볼 특기 빠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